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마시TV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승리하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어저께 들은 뉴스 중에 가장 황당한 뉴스가 좀 있었습니다. 정말로 저도 느낀 게 뭐냐면, 그 좌파로 다시 돌아가는 것인가, 뭐 사회주의라든가 공산주의로 돌아가자는 얘기인가, 이런 느낌을 좀 받았습니다. 최근에 여러분 뭐 하이닉스라든가 그다음에 삼성의 그런 어닝 서프라이즈 그런 거 보셨죠? 영업이익 그런 거 보면서 참 대단하다. 막 성과급 하고서 막 노조들 막 달라는 그런 거 엄청난 뉴스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 걸 보는데, 최근에 그 청와대 정책실장의 사람이 아시죠? 그 이제 자기 딸 욕했다 해가지고 막 큰 소리 친 사람이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 되게 뭐 정의로워 보여요. 하지만 딸 없는 사람 서로 살겠나 이렇게 하면서 엄청 자기를 되게 그게 감정적으로 해서 포장을 하더라고요. 이제는 그런 선동이 먹히지가 않더라고요, 저는. 뭐 되게 막 애틋한 아버지 모습 뭐 이런 걸 보여준 것 같은데, 이제는 그런 거 좌파라는 사람들의 그런 선동적인 모습을 보면서 전혀 그런 게 이제 저한테 맥히지가 않아요. 제가 그 사람들의 민낯을 알아보다 보니까 이게 잘 먹히지가 않더라고요. 이게 전혀 감동적으로 느껴지지 않아요. 저게 또 무슨 시츄에이션인가 이렇게 느껴지더라고요. 특히 저는 어저께 주목해 본 것이 그런 거였습니다. 아니, 이게 이 어떤 뭐 좌파적인 생각 가진 사람들의 그런 걸 보면은, 이게 진짜 어떻게 DNA라는 게 있는가, 염색체라는 게 있는가. 우리가 보통 뭐 자녀를 가질 때도 보면 이렇게 그렇게 큰 문제가 되더라고요. 어떤 염색체, 의사분들이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도대체 일어나면 안 될 일들이 벌어지잖아요, 세상에는. 많은 아픈 아이들이 태어나지 않습니까? 그런 아이들 원인 자체가 어떤 염색체지 않습니까? 그게 참 무시 못하는 것 같아요. 뭐 키 큰 유전자든 작은 유전자든 뭐 당연히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저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다 건강한 아이만 태어날 줄 알지만, 막상 결혼하신 분들이나 이게 보면은 다 그런 게 아니잖아요. 살다 보면. 오죽하면 의사 선생님도 그렇게 완벽하게 그렇게 방어를 할 수 있는 그런 의사 선생님도 뭐 어떤 장애 아이를 이렇게 태어나게 하고 나서 그 때문에 좌절하고 이게 바로 그냥 뭐 자살을 선택한 그런 의사 선생님 케이스도 있었어요, 예전에 보면. 그런 겁니다, 진짜. 아무리 완벽한 방어가 된다 하더라도 그게 안 되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그런 면에서 염색체라든가 뭐 DNA, 그 좌파적이라든가 자익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들에게 적용을 시켜보고 싶어요. 왜냐하면은 남들이 잘 되면 거기다 대고 숟가락을 얹으려고 그러더라고요. 영업이 그렇게 난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영업이 난 그런 두 기업을 상대로 뭐 나눠야 된다? 이게 어떤 전 국민이 도왔기 때문에 해서 이거 이익을 나누자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예요. 참, 그러니까 환장하겠더라고요. 저도 그 얘기를 듣고 나서, 물론 저희도 숟가락을 얹고 싶죠, 솔직한 심정으로는. 왜냐면은 우리 연봉을 뭐 5, 6억 정도의 그런 성과급을 받는다 그러니까, 참 나도 그때 하이닉스 뭐 정말 그때 운 좋게 들어가셨으면은 이 생각 드는 거예요. 사실은 마음이 들겠죠. 하지만 욕심은 나지만 우리가 그렇게 해서 그거에다가 숟가락 얹겠다 이런 마음을 합니까? 누구나 그런 마음이 들 수는 있잖아요. 부럽기도 하고 질투도 나고 시기심도 나겠죠. 그 인간의 본성 아닙니까? 그런데 성숙된 인간이란 그런 거를 절제를 하고 그런 걸 하는 게 성숙된 인간 아닌가요? 지금까지 살면서 그런 걸 배우라고 한 거 아닙니까? 당연한 거예요. 그런 거는 하나님께서도 그렇지 않습니까? 나 위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이렇게 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질투하는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또 우리에게도 같은 자신의 형상대로 그걸 만드셨다 했으면 그것도 그런 심성도 저에게 있는 거잖아요. 그거를 계속 저희가, 하나님께서는 우리 길게 보면 100년이지만 조금 완전 순간이잖아요. 그 부분께서 하시기를 그런 걸 계속 절제하면서 그렇게 잘 살다가 나에게 와라 이렇게 하신 거 아닙니까? 그렇게 봤을 때 그런 감정을 부끄러워하면 안 되는 거죠. 당연한 감정이 들겠지만 그래도 참고 인내하고, 뭐 분수에 맞게끔 이렇게 자기 절제하고 이런 거 아닙니까? 누구나 다 가질 수는 없잖아요. 누구나 다 재벌이 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왜 이렇게 남들이 잘 되는 꼴은 못 봅니까? 아니, 그거 돈 좀 벌었다 해가지고 그거 배 아파서 그렇게 뭐 뺏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냥 행지한 게 아니잖아요. 그 사람이 가만히 있는데 그거 돈을 번 게 아니잖아. 죽어라가 노력한 거 아닙니까? 제가 하이닉스 노가다 가서 보면 알아요. 설거지하러 가서 보니까 이 사람도 엄청 힘들게 일합니다.
그냥 돈 버는 게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뭐 자선사업가입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기업가들이. 그러니까 그런 말도 하잖아요. 자꾸 이렇게 하다 보니까 자꾸 투자자들이 다 도망간다 그러잖아요. 그 주주들의 몫인 것이 그게 일반 사람들이 그 나눠가져야 몫입니까? 심지어 저 같은 경우도 그게 욕심은 나더라도 그걸 어떻게든 뺏어야겠다 이렇게 실행에 옮기지 않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입법이라는 막강한 그런 걸 통해 가지고 그렇게 실행을 하려고 그래요. 지금 그 300명이라는 그 귀족들이, 지방 호족들이 그런 거를 하려고 한다고요. 그게 진짜 무서운 세상이라는 얘기죠. 저는 되는 게 없는 거죠. 되는 게 세상이. 예? 다 갖고 싶은 거 하니까 되네. 내가 한마디 하니까 되네. 제도권에 있다 보니까 한마디 하니까 세상이 변하네. 이걸 느끼다 보니까 그냥 필드에서 있는 3,000명보다 제도권 안에 있는 한 사람이 그런 뭐 누구죠? 김남국이 같은 그런 국회의원 한 사람의 목소리가 구멍난 양말 신고 댕기고 구멍난 그런 뭐 가방 들고 댕기면서 거지 코스프레하는 김남국이 한 목소리가 1,000명, 예, 그렇게 밖에서 야외에서 목소리 내치는 청년들 있죠. 청년들의 목소리보다 더 낫다, 더 크다는 거 아닙니까? 영향력이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게 환장을 노린 겁니다. 저는 방송도 틀어주지 않잖아요. 그런 사람들의 목소리들은 김남국의 목소리를 틀어주는 거 아닙니까? 거지 코스프레하는 그 사람의 목소리를요. 이게 기울어진 운동장 아닙니까? 그런데 저는 그런 게 마음에 안 든다는 얘기죠. 심지어 저도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소위 막 여자들이 소위 말하는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꼴랑 뭐 몇백만 원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거 벌라고 댕기지 않습니까? 근데 저희가 욕심을 냅니까? 남이 열심히 해서 버는 돈에 대해서 내가 숟가락 얹으려 합니까?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굶어 죽을지언정 그렇게 하지 않지 않습니까? 따뜻하게 내가 번 돈으로 내가 써먹는 거 아닙니까? 거기다가 누가 숟가락, 그런 생각 해본 적이 없어요. 제가 살면서. 부러움 그 잠깐 순간일 뿐이지, 그렇다고 누가 돈 많이 번다 해가지고 나 그렇다 해서 야 니가 싸, 나 이 말도 난 못해요. 나는 그러면서 내가 똑똑하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야 그래, 너 돈 많이 버니까 니가 싸라, 막 이렇게 몰아가지도 않아요. 저는 심지어 그렇게까지 해본 적도 없어요. 사람 만나는 거 좋아하지도 않지만은 심지어 그렇게까지 해본 적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남의 그런 거에 대해서 욕심을 내진 않아요, 성향상. 근데 이 좌파들은, 이 자익적인 생각 가진 사람들은 너무 뻔뻔해요. 그렇게 남이 돈 번다 그러면은 어떻게든 그걸 뜯어먹으려고 그러는 생각이 있는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그게 화가 나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그런 사상을 갖고 있는 건지, 어떻게든 뭐 석유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뭐 그런 것도 해서 이렇게 그런 거 있잖아요. 어떻게든 뽑아먹기로 하게 하는 것 같은데,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건 좀 아닌 것 같다. 이게 진짜 뭐 사회주기로 복귀냐, 이렇게 평론하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그걸 듣자마자 이거 참 어떻게 저런 생각을 갖고 있을까, 사상을 갖고 있을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그래서 좀 더 깊게 보려고 합니다. 이 좌파들이라는 사람들이 제가 지지하다가도 그런 면에서는 정말 싫더라고요. 노무현 대통령에게 가슴이 아파지고 뭐 이런 것도 있었지만, 그분 이후로 나타난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노무현 대통령이 미웠어요. 어떻게 저런 사람들 데리고 썼을까, 이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보십시오 여러분, 나는 요즘에 생각하는 게 그거예요. 막 직감 막 때려잡으려고 어떻게 막 하잖아요. 물론 가진 분과 없는 분의 입장이 틀려요. 예, 저는 솔직히 어떤 그런 자기 측면이 다 있잖아요. 어제 자기가, 인간은 다 자기 유리한 쪽 얘기하고 싶어 하니까. 그런데 저는 어쨌든 저는 항상 제 공격 목표는 지금 300명입니다. 그 300명 제도권 안에 그 300명 국회의원 아시죠? 그리고 그 밑에 있는 뭐 시의원, 뭐 군수라든가 뭐 이런 사람들 다 공무원이잖아요. 그런 뭐 자기 실력으로 들어간 뭐 그런 사람들 말고요. 그런 뭐 어쨌든 그냥 그 선거라든가 이런 제도를 통해서 들어간 사람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은 정치적 당파적인 성격을 띨 수밖에 없는 입장이잖아요. 자기 소신을 넘어서 가지고요. 예.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주목을 해보고 싶습니다. 진짜 1.1핵도 자기들이 소신대로 정치하는 거 맞냐? 뭐 맨날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자기들은 나는 소신이 이렇지만 우리 당론이 이렇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따라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하면서 자기 당의 입장, 당론을 뒤에 숨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당에서 주장하는 게 진실이 아니다 하더라도 당론이라도 어쩔 수 없다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게 뭔 개소리입니까? 사람 죽여놓고 또 지금 뭐 나는 사람을 죽였지만 양심의 법정에서는 죽이지 않았다 이렇게 할 거예요 또? 한명숙 씨처럼? 그래 얼렁뚱땅 그렇게 넘어갈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자기한테 스스로 면죄부를 줄 겁니까? 저는 궁금한 게 그겁니다. 그래서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300명에게 말하고 싶은 게 그거예요. 당신들 다 알아요. 맨날 뭐 국회의원 되고 나면은 뭐 거지 같은 뭐 장경태라든가 뭐 김남국 이런 사람들도 금방 부자 돼 있잖아요. 1년에 10억 버는 거 우습잖아요. 도대체 뭔 수로 그렇게 봅니까? 국회의원이? 예? 거지 어떤 사람들도 국회의원만 달면은 10억이 생겨버리고 이렇게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 나 같아도 그 어떻게든 그 하고 싶어 하겠죠. 명예도 없고 돈도 없고 이렇게 하는데 근데 생각해 보십시오. 자기들은 민주당이 뭐 맨날 그 좋아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서민들 위한다고 하지만 생각해 보십시오. 이렇게 금방 부자가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어느 순간 집을 사고 있어요. 서울 아파트 평균값 아시죠 여러분? 평균값은 13억입니다. 15억입니다. 서울 평균 중위값 아시죠? 12억입니다. 근데 어느 순간 보니까 이제 강남에는 거 30억 정도 하잖아요. 어느 순간 보니까 거의 다 뭐 민주당의 그런 국회의원들 다 지금 뭐 30억짜리 그런 아파트 하나 갖고 있잖아요. 좋은 거. 그쵸? 30억 아니더라도 거의 중위권은 갖고 있지 않습니까? 15억 이상 갖고 있잖아요. 그쵸? 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민주당이 뭐 가장 싫어한다는 게 경멸하는 게 그거 아니야. 서민을 위하고 그 다음에 가장 좋아하는 거는 싫어하는 거는 돈을 싫어하고 뭐 여자분들 싫어하고 이렇게 말하잖아요. 근데 가장 문제 일으키는 거 보십시오. 뭐 성추행이랑 이런 거 많이 문제 일으키잖아요. 그죠? 민주당에서. 그리고 돈도 그런 문제 일으키잖아요. 그래서 생각해보면 그겁니다. 아니 돈 문제에 있어갖고 아니 어떻게 보면 다 이렇게 돈 문제로 엮여준 거죠. 누구나 그렇잖아요. 돈 문제가 가장 민감한 부분이라 아닌 척하지만 다 우리 돈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한번 솔직히 까놓고 얘기합시다. 돈 때문에 그렇게 살잖아요. 그렇게. 근데 지금 이재명 대통령 뭐 하는 거 보시면 본인들이 솔직히 다 정해주는 거 아닙니까? 윤석열 대통령도 300대 1에서 싸움에서 다구리 당했고 진 거 아닙니까? 그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본인들이 그 뒤에 있지 않습니까? 지금 솔직히 말해서 까놓고 에? 본인들이 왕 행사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말이 그냥 대통령 중심이 되지 지금 의회 민주주의는 다름없지 않습니까? 본인들이 이 세상을 주무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보면서 이 집 가진 사람들 막 이렇게 때려잡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나는 가장 궁금한 그거예요. 본인들도 지금 힘들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 기득권 300명? 카르텔을 갖고 있는 그 300명 어떻게 보면 자기들을 정조준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저는 생각이 들어요. 아니 이거 자기들의 몫을 줄일 수 있는 그런 건데도 저렇게 하는 거 보면은 가끔씩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 사람들이 그게 자기들의 목숨을 쪼일 수 있는 그런 일을 하는데 이재명 대통령을 통해 가지고 그 이미 뭐 완전하게 그런 겁니까? 나는 30억짜리 완전하게 건들 수 없는 그런 거 구해놨으니까 선한 척하게 보이기 위해서 더 이상 나는 돈 욕심이 없다 여기서 그렇게 해서 막 법을 막 만들어대는 거예요. 나머지 사람들도 다 그렇지 않습니까? 본인들처럼 그 330억 정도 만들 수 있는 그런 울타리 안에 들어가고 싶은 거 아니에요. 본인들은 그래 나는 이 정도가 내 한계다. 여기서 난 더 크고 싶지 않다. 더 가지고 싶지 않고 남들도 못 가지게 해야 된다. 그렇게 해서 그 장벽을 만들어버린 거죠. 근데 젊은 사람들은 다 그럴 거 아닙니까? 젊은 사람들도 그 안에 들어가고 싶잖아요. 그 30억 울타리 안으로. 그 마이에 뭐 30억 여기 잡아놓은 것 같은데 근데 30억 가지면 50억 가지고 싶고 100억 가지고 싶지 않습니까? 그렇게 한다는데 지금 어쨌든 이재명 대통령은 그런 식으로 법을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더 못 가지게 만들려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저도 그런 느낌을 받아요. 근데 말은 자기들이 돈을 싫어한다 했지만 그렇게 갖고 싶어 하는데 그거를 대통령 자체가 하는 거 보면은 도대체 이 사람들이 진짜 착한 사람이구나 맞다는 생각 좀 가끔씩 들어요. 그래? 저렇게 자기들의 목줄을 잴 수 있는 어떻게 보면 그런 것도 있는데 저렇게 할까 막 생각도 들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되게 서민들을 위하는 척이 있어요. 그럼 저 사람들이 이제는 뭐
지분 30억짜리 하나 해놨으니까 이제 상가로 갖다 이렇게 하려 그러나 막 이 생각도 들고, 분명히 저 300명에는 무슨 짓을 해서라도 없고 뭐 좋게 보이지가 않거든요. 저놈들이 무슨 뭐 하고 있을까? 저놈들의 궁극적 목표는 돈이란 말이야. 그럼 저 분명히 어떻게 뭘 할까? 뭐 토지라든가 뭔가 돌릴 거란 말이야. 그 생각이 막 드는 거예요. 어쨌든 지금 파이프라인은 그 국회의원은 그 월천에 그런 수입을 꽂아놨잖아요. 1억 5천 뭐 연봉이 있으니까 어떻게든 그거 30년 해먹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해서 뭐 건물을 사든가 뭔가 할 거 아닙니까? 어쨌든 그래서 자기들은 30억짜리 집 하나 건설사는 성역을 만들어 놓고 뭐 다른 쪽으로 투자할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그런 그 재산이 1년에 10억씩 막 불고 이렇게 하지. 분명히 저 사람들 돈을 싫어한다 하지만 분명히 돈 좋아하는 사람 내가 알고 있는데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계속 의심하게 드는 거죠. 민주당이 그런 사람들을 의심하게 보게 되는 건데, 근데 그 위장술이 너무 뛰어나가지고 헷갈리다는 거죠. 아, 저 사람들이 진짜 돈을 싫어하고 막 이렇게 하는 게 맞구나, 이 생각도 가끔씩 드는 거예요. 뭐가 맞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그거를 너무 민주당 사람들은 교묘하게 잘 속이는 거고, 국민의힘 사람들은 약간 순진해가지고 그런 거를 잘 속이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나쁜 사람 이미지 메이킹이 돼버리는 거 아닙니까? 저는 그 생각합니다. 근데 정말 가끔씩은 헷갈려요. 이렇게 진짜 이렇게 집을 뭐 이렇게 하는 거 보면 몇 채 이상 못 갖게 하고, 근데 알고 보니까 자기들이 그냥 다 갈아타게 해가지고 좋은 거 있지 않습니까? 장동혁 대표처럼 뭐 쓰레기 같은 6개 있는 게 아니라 진짜 알짜 부자처럼 해가지고 30억짜리 하나 딱 갖고 그거 건들지 못하게 만들어 놓고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저는 계속 의심의 눈을 볼 수밖에 없어요. 한번 좀 들여다보고 싶어요. 저 사람들의 심리는 알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돈을 좋아하고, 진짜 가장 좋아하는 건 돈이고, 명예를 좋아하고, 또 여성분들을 우습게 여기고, 어떤 뭐 놀이객감 정도로 이렇게 막 했지 않습니까? 성추행하고 뭐 이런 거. 항상 그 위장술에 저를 속고 이제는 안 속게 되거든요. 분명히 뭔가 있기 때문에 제가 한번 캐보고 싶습니다, 진짜로. 하여튼 여러분, 저만 이렇게 의심이 되는 겁니까? 저는 그렇게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뭐 여러분께서도 한번 제게 동의하신다면 한번 알아보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진짜 가끔씩 헷갈려요. 이렇게 하는 거 보면, 집 같은 것도 보면 이렇게 정책을 펼치는 거 보면 진짜 선한 사람들이라겠구나 약간 생각도 들면서도 의심해 볼 필요가 있겠다 생각이 들더라고요. 일단 뭐 제 생각이었고요, 여러분. 일단 오늘 하루도 여러분께서도 다시 일에 집중하셔야 되잖아요. 정말 항상 우리가 저 국회의원 300명 감시의 눈으로 쳐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들이 무슨 짓을 벌이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매눈으로 저들의 행태를 계속 바라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좋은 하루 되십시오. 여러분 감사합니다.